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다음 달부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 어제 수도권 투데이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는데요. 이에 못지않은 구체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놓은 계획인데요. 한양 도성 안쪽 16.7제곱미터 지역에 일반 차량에 한해서 진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시 관계자와 함께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서 일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대학 졸업 뒤에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위한 여성 취업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지역을 옮겨가면서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현장에서 해당 자치구에 있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취업 특강, 체험, 적성 검사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 힐의 This Kiss 띄워드리면서 2017년 5월 1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봄날을 트윈워시하다. 청바지와 시폰 원피스를 동시에, 체육복과 스카프를 동시에, 동시세탁은 기본, 탈수까지 동시에 완벽하게 트윈워시답게.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 LG트롬 트윈워시. 손발톱 무좀, 약은 바르고 있는데 달라지긴 하는 거야? 라미란 씨, 보이지 않아도 속은 달라지고 있어요. 하루 한 번 간편하게 풀케어로 쭉. 2013년부터 4년 연속 국내 판매 1위. 손발톱 무좀 치료? 해답은 꾸준하게 풀케어. 롯데는 합니다. 개인의 희망에서 사회의 동력으로, 오늘의 가능성에서 다시 내일의 희망으로, 사람과 기업, 기업과 사회가 함께 크는 세상을 만드는 일, 함께의 가치를 키웁니다. 롯데. 붓고 시리고 피났던 잇몸. 잇몸 관리를 잘하면 잘 먹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치과도 다니고 인사돌 플러스 꼭 해요. 참 잘했어요. 잇몸을 꽉 잡아주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홍은희 최불암 씨의 건강한 잇몸 관리는 인사돌 플러스. 잇몸 꽉 잡으세요.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SM6.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들다. 단지 매력적인 디자인에 머물지 않는 앱솔루트 디자인 밸런스. Beyond Driving SM6.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숭례문에서 창의문, 해화문, 그리고 흥인지문을 잇는 한양 도성 안쪽, 여기에 업무 차량이라든지 거주자들의 차량, 그리고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성 안쪽은 관광지가 많죠. 관광법, 친환경 버스만 들어오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걷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내용과도 연관된 사업입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예. 서울특별시가 도심을 우선적으로 녹색교통지능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아직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예, 아시겠지만 서울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관광 모든 면에서 이제 중심지고요. 특히 서울 도심은 그 중에서도 이제 중심지라고 할 텐데, 서울 도심에 이제 과도한 교통량 집중으로 교통 혼잡
밀집이 극심하고 또 뭐 대기 환경도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행이나 자전거 등 녹색 교통과 대중교통 중심의 사람이 우선시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작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 녹색교통 진흥 특별대책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요청을 했고, 약 1년 만에 금년 3월 15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한양도성 내부, 말씀하신 것처럼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 진흥 특별대책 지역으로 우선 지정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청취자 여러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러면은 서울시의 교통 환경, 혼잡도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인가요? 예, 우리나라가 특히 온실가스랄지 교통 혼잡이랄지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예. 그 해외 유사한 우리 서울시가 이제 비교할 만한 해외 선진 도시에 비하면 좀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자면 서울 한양도성 내부를 기준으로 보면 일평균 교통량은 뉴욕에 비해서 약 1.5배, 그리고 런던에 비교하면 약 3.7배 정도 많은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볼 때 뉴욕에 비해서는 약 1.65배, 그리고 또 런던에 비해서는 약 1.6배 정도로 매우 좀 심각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통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통 제한구역을 두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이 보도 내용이 다 맞는 말인가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교통진흥 지역으로 이제 우선 지정이 이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근거 법령이 지속가능 교통 물류 발전법인데, 녹색교통진흥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자동차 통행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교통 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제 교통 혼잡을 안 하고 환경오염, 그리고 특히 요새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제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예. 벤치마킹한 해외 도시가 있나요? 그 이태리랄지 특히 이태리 사례를 좀 이렇게 검토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차량을 어느 지역에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제한하고 있나 보죠? 예, 로마, 피렌체, 밀라노 이런 도시들에 예. 교통 제한 구역이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들어온 차량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나요? CCTV로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저희는 이제 그런 도로에 네. 해당되는 도로 길목에 이제 톨게이트처럼 이제 CCTV를 설치를 해서 예. 이제 그 플레이트 차량 번호를 보고 대상 차량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런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 지금 이제 그런 용역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은 언제쯤부터 시행이 되나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 수요 관리 대책 그 연구를 이제 금년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운행 관리 시스템도 이제 금년까지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게 많은 시민들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시민들께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예. 그래서 하반기쯤에 이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 계획이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이쯤에 가능할 걸로
시스템상으로는 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관련 보도에서 뭐 2부제라든지 5부제, 10부제 운행 그리고 친환경 관광버스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3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영역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실효성 있는 이제 교통 수요 관리 대책으로 이제 다양한 방안을 이제 검토할 계획인데, 그 중에 이제 뭐 말씀하신 부재 운행이나 그리고 뭐 차량 그 친환경 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 등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미 서울시에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대기 환경 개선하기에 뭐 경유차 단속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본 건가요? 예, 지금도 이제 노후 경유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대상이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특정 경유차로 좀 대안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한 11만 대 정도 되고 있고, 근데 실제 도심 통행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차량은 이게 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 이제 교통 수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어려움, 그러니까 불편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3223번님, 시내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건가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대중교통이 안전면이나 편의성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6249번님, 그렇다고 서울 도심의 차를 일부 지역 못 다니게 하는 게 과연 해결책이 될까요? 외국 도시들은 생각보다 작아서 실제로 걸어 다닐만 합니다. 근데 서울 도심은 크고요. 또 관광지뿐 아니라 중요한 관공서나 회사도 밀집되어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또 4301번님, 로마에는 도심지에 관광지가 위주로 있고 서울에는 도심지에 회사들이 많은데 비슷하게 한다고 해결책이 될까요? 일단 각종 회사 건물부터 외곽으로 옮기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이렇게 했고요. 또 8248번님, 도심 주차장부터 없애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이런 것들 질문 주셨는데, 예, 공청회를 열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겠습니다만은 불편 해소 대책을 지금 어떤 정도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이제 시민들께서 뭐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이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중교통, 특히 이제 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뭐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한다든지, 도심 내에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을 해서 뭐 도입한다든지 해서 승용차를 뭐 이용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시간 단위 승용차 공동 이용 서비스라고 하는 나눔카가 있고, 또 이제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수용차를 뭐 대체할 수 있도록 뭐 지속적으로 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655번님이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지가 중국인데 국내 자동차 제한한다고 해결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혹시 뭐 중국의 지자체하고도 이런 같은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끝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기존에도 뭐 중국 이나 뭐 몽골이나 뭐 도쿄나 이런 도시들하고 뭐 우리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중국 뭐 베이징이나 이런 도시들과 이번에 좀 더 긴밀하게 저감하기 위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하려고 별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제 보행할 수 있는 뭐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종로나 퇴계로 등의 도심 지역 도로 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이제 재편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별도로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뭐 하향 조정한다든지. 예. 또 이제 보행 측면에서 교차로에서 이제 돌아가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한 번에 이제 건널 수 있는 뭐 전방향 횡단보도 등도 이제 확대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서울특별시가 지향하고 있는 걷기 좋은 도시 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녹색교통진흥 지역 교통 제한과 관련한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 수도권 사용 설명서 그리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제 인공지능 휘세는 스스로 묻고 늘 앉던 자리가 바뀌었네. 스스로 답을 낸다. 공간학습으로 사람 안 가는 곳 바람 절약. 365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낸다. 인공지능 스스로 에어컨 LG 휘센. 피로회복에 좋은 활성 비타민.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흡수력. 흡수력을 따지세요. 흡수가 빨라 더욱 강력해진 비콤C 액티브. 피로는 병이다. 비콤C 액티브가 약이다.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흡수 하셨나요? 미세먼지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네? 네? 뭐라고요? 롯데 하이마트 홈앤클린 대전만 있으면 미세먼지 걱정 끝! 클린 가정과 홈케어 서비스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월엔 세정이다. 하이마트로 가요.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흉터 고민되시죠? 붉은 흉터, 어둡게 착색된 흉터, 솟아오른 흉터까지. 방법은 실리콘 방어막.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개선할 수 있습니다.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국 메나리니. 롯데는 합니다. 개인의 희망에서 사회의 동력으로, 오늘의 가능성에서 다시 내일의 희망으로, 사람과 기업, 기업과 사회가 함께 크는 세상을 만드는 일, 함께의 가치를 키웁니다. 롯데. 자동차 보험료가 가벼워지는 길, 악사 다이렉트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전방에 마일리지 할인, 인터넷 3년 무사고, 블랙박스 마이키즈 할인. 보험료가 가벼워졌습니다. Alright. 악사의 5가지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붓고 시리고 피났던 잇몸. 잇몸 관리를 잘하면 잘 먹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치과도 다니고 인사돌 플러스 꼭 해요. 참 잘했어요. 잇몸을 꽉 잡아주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홍은희 최불암 씨의 건강한 잇몸 관리는 인사돌 플러스. 잇몸 꽉 잡으세요.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시합 막바지. 승패는 지구력과 기억력에 달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조아 바이톤. D-Day가 가까울수록 기억력, 지구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억력, 지구력 향상엔 조아 바이톤. 조아제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이며 조아 바이톤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아제약.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은 무엇이 만드는가? 그것은 멘탈의 힘. 귀한 약재만 골라 흔들림 없는 멘탈 관리. 광동 우황 청심원.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가계부채 1,340조가 넘고 있는 상고 잡힐 때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가계부채 얘기 같은데 몇 달 동안 꺾인 줄 알았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4월 들어서 좀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요. 예. 4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달에 비해 4조 6,49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보다는 증가액이 줄었지만 전달 2조 9,414억 원과 비교하면 늘었는데요. 예.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 1월에 690억 원 정도로 쪼그라들었다가 3월에는 2조 9천억 원으로 기록했고 또 6월에는 4조 6천억 원대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봄철에 이사철이라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날까요? 일단 지난달에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7조 3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예. 봄 이사철을 맞아서 자금 수요가 이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동기에 비하면 안정적인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는 대선 이후에 미뤄뒀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되면서 집단대출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가계부채 문제는 역시 새로운 정부의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선거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 위기 요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서 소득 소비라든지 저축을 쉽게 할 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가 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 내세운 것이 이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인데요. 예.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공약이었습니다.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비율이 2013년 말에 133.9%에서 해마다 올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53.6%를 기록 중인데요. 예. 최종 대선 공약집에서 총량관리제는 이제 제목만 남고 구체적인 수치는 빠져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0%는 새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많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보다 아까 말씀하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용어도 있던데요. 이걸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용어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이제 신정부에서는 DSR이나 가계부채 총량제 이 두 가지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DSR 같은 경우는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차주의 종전의 모든 금융권의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더 깐깐해지네요. 예, DSR을 도입하면 DTI를 적용받을 때보다 대출 한도,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 부분 시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현재 국민은행의 DSR 300% 정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 연간 상환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3배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인데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15년 기준의 국내 가계평균 DSR이 26.6%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을 벌면 연간 원리금으로 266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인데 좀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DSR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보다는 연내 이제 큰 틀에서 비율을 좀 낮추는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준, 비율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율 몇 정도를 해야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나 시중은행 TF를 또 꾸려서 예. DSR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연내 좀 로드맵을 살펴보아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일부 금융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300%보다는 낮은 뭐 150%라든지 100% 수준까지는 낮춰야 사실 이제 복수대출자, 한계차주 그리고 단기의 가계부채가 크게 급증하는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리스크로 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예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져서 제2, 제3금융권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진 또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The Loving Spoonful Daydream 듣고요. 서울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hat a day for a daydreaming boy, and I'm lost in a daydream, dreaming about my bundle of joy, and even if time ain't really on my sid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 전화 연결하죠.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토요일 20일에 서울역 고가가 보행로로 열리는데요. 보행길로 열리는데 개장에 맞춰서 초대형 미술 작품이 요즘에 인터넷에서 참 화제입니다. 논란으로 일더라고요. 네, 지금 서울역 광장에 가면 설치 과정을 볼 수 있는 대형 조형물 슈즈 트리 이야기인데요. 예. 작품명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신발 3만 켤레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무려 높이는 17m고요. 서울역 고가도로의 새 이름 서울로 7017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신발들이 서울역 광장을 따라서 한 100m 정도 이어집니다. 버려질 뻔했던 신발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가 도심 속 정원으로 재생하는 서울역 고가를 연상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아직 작품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 작업 과정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익숙한 공간에 이 낯선 작품이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민들 일단 놀랍다는 반응, 또 흥미로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작품 규모가 워낙 크고 이게 헌신발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는데요. 그렇더라도 복잡한 도심을 더 흉물스럽게 만든다며 싼 신발에서 악취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청취자분들도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3만 켤레 신발이 17m 높이로 쫙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원래 의도와 좀 달라져서 서울시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설치 비용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 설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이러는데 대부분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발 이런 거는 다 기부를 받았고요. 그래서 논란이 일자 어제 황지혜 작가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 작가는 아직 작품을 설치하는 단계라면서 앞으로 꽃과 나무, 조명 등이 배치되면 달라질 거다.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작업은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악취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전시 시작 전에 소독을 진행하고 방향식물을 많이 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슈즈트리 서울로 7017이 개장하는 오는 20일 토요일부터 9일 동안 전시가 되니까요. 시간 되신다면 한번 직접 가보시죠. 어제 저는 못 갔고요. 후배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했는데 직접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흉물스럽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 아직 작업이 설치 중이고요. 완성이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개장을 하니까 서울로 7017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요. 냄새가 나는지도 한번 가서 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최초의 청소년 과학관이 생기네요. 이곳에 가면은 과학을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내일 하계동에서 서울시립과학관이 문을 엽니다. 전시 면적은 3,7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요. 전문 해설사 20여 명이 이 과학 원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요. 기초와 융합과학 교육, 또 교사 연구, 가족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3D 영상관, 여기에 청소년들이 참 관심을 줄 만한데요. 체험자와 운영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이 조작형 L자형 불안관과 만나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화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19살까지는 1,000원, 성인은 2,000원이고요. 이달 말까지는 개관 기념으로 무료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강에서 키운 미나리가 독거 어르신들에게 기부가 된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한강사업본부가 한강에서 키운 친환경 미나리 1톤을 시내 독거 어르신과 복지관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이 미나리는 원효대교 북단 상류 식재장에서 키운 것들인데요. 오늘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수작업으로 직접 다듬을 예정입니다. 수확 후에 포장을 거쳐서 이 복지시설 푸드트럭으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2003년부터 이렇게 이천 한강공원 원효대교 북단 상류 수역에서 한 1,000제곱미터 규모로 이 미나리를 키워왔는데 직접 한강에서 키운 미나리, 농약 이런 오염에 노출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성장을 했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검사까지 마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잡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전재덕이 함께 부른 말로의 하얀 나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가